도미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윤석열 새 정부는 기초연금 단독가구 40만 원, 부부가구 64만 원을 공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살짝 다른데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기초연금 전국민 전체 지급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이 언급이 되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 빈곤율 OECD에서 1위, 형평성 등이 이유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왜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해야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해야 하냐가 중요한데요. 모든 일에는 왜라는 이유나 명분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따라야만 그 내용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하고요. 단순한 의견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정책 연구 등이 더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기초연금 전체 지급 방식 제안 6가지를 말씀드릴까 하고요. 보러 가시죠.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위한 첫 번째 방안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를 제안을 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즉 기초연금을 덜 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만약 6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5만 원 정도 감액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더 많이 감액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시니어분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개인별로 일정 금액을 약속을 받아서 젊은 날로부터 차곡차곡 내왔던 것인데 단순히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손해가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따라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요. 그게 어렵다면 연계감액이 되는 기준금액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부부감액 제도 폐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천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단독가구 40만 원, 부부가구 64만 원이 앞으로 공약이 이행이 된다면 현실화될 텐데요. 보셨듯 부부인 경우 감액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부가구 감액에 대한 규정 폐지나 완화가 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하고요. 각자 사정에 따라서 떨어져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별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부라고 해서 생활비가 굉장히 덜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부감액 제도 폐지나 완화가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위한 한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부감액 제도 폐지를 내걸었던 만큼 전혀 시행이 불가능한 정책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인들이 이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 개선 시도를 우선적으로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방안은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시행할 경우 단계적 시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초연금 전체 지급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만큼 한 번에 모든 어르신분들께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산과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은 더 받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덜 받는 구조로 초기에는 시행이 되었다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더 여유가 생기고 제도가 정착이 되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기초연금 전체 지급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위한 네 번째 방안은 생계급여 연계감액 폐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생계급여, 즉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초연금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신청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생계급여 연계감액이 폐지가 되거나 완화가 되는 게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위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득 역전 방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소득 역전 방지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이시더라도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상한선이 180만 원이고 내 재산과 소득을 합친 내 소득 인정액이 175만 원이라면 기초연금 30만 원 중 25만 원이나 차감이 되어서 5만 원만 지급이 되는 제도인데요. 이런 경우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재산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꼼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득 역전 방지 제도는 일단은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체 지급을 위해서라면 이런 소득 역전 방지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어야만 모든 시니어분들, 어르신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폐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 역전 방지 제도를 완화를 한다면 재산 산정을 할 때 집 같은 재산의 경우는 재산 공제 기준을 상향시켜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집의 경우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살던 집을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옮길 수도 없고 그 동네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사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살던 집에 대한 부분, 살던 집에 관한 재산 공제 부분 쪽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내가 오랫동안 살던 집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피해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넓은 방향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역전 방지 폐지가 이 기초연금 형평성에도 부합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공무원, 교사, 군인, 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령자 중 소액연금 수령자의 경우 기초연금 전체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우체국, 소방관, 미화원 등 국가 직역연금 수령자 중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재직 기간이 짧았거나 직급이 낮았던 분들의 경우 더욱 그러신데요. 심지어 연금이 적은데도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액연금 수령자라도 기초연금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형평성을 고려해 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분들은 감액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초연금 현재 하위 70% 어르신분들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위 70% 중에서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가장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도 기초연금 혜택이 사실상 없고요. 다양한 감액들로 부부감액, 국민연금, 소득 역전 감액들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국가를 위해서 일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소액만 직영연금을 받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연금 전체 지급에 관련해서 관련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기초연금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 폐지를 통해서 70%가 아니라 80%, 90%, 100%에게 지급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완성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현재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정치인분들이 구상을 하고 발의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 상상 속으로만 만든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정치인분들이 주로 이런 방식으로 노인 정책들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 전체 지급을 위한 방안 6가지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시니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만약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